안녕하세요. 경제창위 이재환입니다. 오늘은 제가 모처럼 혼자가 아닙니다. 오늘은 아주 귀한 분을 좀 모셨는데 사실 제가 이제 이분을 모시고자 상당히 노력을 많이 했고 앞으로 아마 이제 종종 저희와 함께 하실 건데 잘 기억을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너무나 잘 알고 계시는 오늘은 이 스토리의 김태선 본부장님을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본부장님. 네, 안녕하세요. 여기 오신 건 처음이시죠? 네, 처음입니다. 저도 지금 사실 김태선 본부장님이랑 방송하는 거는 처음이거든요. 근데 워낙 많이 배웠기 때문에 화면에서 그게 좀 익숙해서 그런지 낯설지는 않더라고요. 사실 이제 저희가 김태선 본부장님과 아마 올해 내년 계속 향후 이제 계속 함께 할 것 같은데 그렇죠. 처음 오셨는데 우리 시청자분께 인사 한마디만 해주시죠. 일단 지난 연말에는 뭔가가 좀 이루어질 것 같은 기대감들이 굉장히 많았었던 증시였는데 오히려 연초가 되자마자 지금 계속해서 좀 스텝이 꼬여나가고 있는 우리나라 증시가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제 많은 투자자분들이, 많은 구독자, 많은 시청자분들이 내 계좌는 왜 이럴까요? 그리고 올해 정말 내 계좌에 수익은 없을까요? 이런 고민이 좀 많으실 것 같은데요. 저희가 빠르게는 아니지만 하나씩 여러분들에게 굉장히 도움이 되는 이야기들을 좀 많이 준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역시 이제 김태선 본부장님 듬직하죠. 사실 이제 오늘 주제는 저희가 이제 아주 핵심적인 주도주라고 할 수 있는 반도체나 제약바 이쪽을 많이 다뤘기 때문에 사실 오늘은 관심은 많이 가는데 약간 반신반의했던 섹터에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사실은 방산주 섹터입니다. 그러니까 지난 주말에 지정적 리스크가 좀 커졌죠. 그렇죠. 네. 네. 그 부분이 사실 좀 궁금할 건데 혹시 뉴스 어떻게 보셨어요? 일단은 이 이슈가 처음에 나왔을 때만 하더라도 약간의 짧은 테마로 끝나지 않겠는가라고 좀 생각을 했었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그때 당시 12월 달 중반 당시에 워낙 반도체 힘이 너무 강했습니다. HBM에서 온디바이스 AI, CXL, PIM까지 그 테마 안에서 지금 빠른 순환매가 나오다 보니까 사실 저도 그렇고 많은 투자자분들이 그 뉴스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때 미처 체크를 하지 못했던 분들이 좀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연초가 되고 나서 좀 사태의 심각성이 계속 좀 커져나가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오히려 지수가 좋지 못할 때, 즉 반도체 IT라든지 2차전지라고 하는 주도주가 힘을 쓰지 못하니 오히려 이런 뉴스에 조금 더 시장은 민감하게 반응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이 이슈 자체가 그냥 우리가 가볍게 넘길 사안은 아닌 것 같아요. 일단 시간 기준으로 보면 지난 11일 오전에 이란군이 오만만에서 미국 유조선을 또 납포했다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나와서 그 다음날 바로 미국과 영국의 연합군이 이 반군을 공습했다라는 또 뉴스가 나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관련주들의 지금 변동성이 짧게 끝날 줄 알았는데 계속해서 이어져 가고 있고 오히려 그동안의 매물 부담들이 좀 많았었던 종목군들이 많거든요. 대표적으로 여러분들이 가장 잘 아시는 종목은 흥하해운, 대한해운 이러한 종목군들까지 가파르게 좀 올라오고 있고 또 이제 해운주만 올라가는 것이 아닙니다. 뭐가 올라갔냐면 바로 정유 관련한 석유, 가스 관련주까지 지금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지수가 안 좋을 때마다 저는 이쪽이 반응을 해준다라고 하면 결국 단기적으로의 성과는 이쪽을 보셔야 된다. 저는 올해 시장 지금 우리가 조정을 받을 때 결국 이제 이 케이스 바이 케이스이겠습니다만 두 가지 전략이 가장 중요하다 생각이 들거든요. 첫 번째, 나는 단기 매매 못하겠어요. 너무 어려워하시는 분들은 너무 고민하지 마세요. 반도체 IT 2차전지 조정 시에 저는 천천히 담아가는 것도 괜찮다라는 생각이 들고 근데 이제 그 외에 나는 이러한 구간에서도 조금 짧게라도 트레이딩 하고 싶다라고 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뉴스가 나오는 쪽에 있어야지만 살 수 있고 팔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한번 드려보면서 이쪽 이야기를 이쪽 이슈를 계속 체크를 해야 된다라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저도 역시 마찬가지인데 역시 이제 주도주는 우리가 반도체를 비롯해서 잘 알고 있으니까 그런 섹터들은 조정 시에 모아가는 전략이 유효하고 단기적으로 볼 때 이제 우리가 어느 섹터를 볼 수 있냐 부분인데 최근에 이제 이 지정학적 리스크가 원래 우리가 알고 있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 최근에 이제 지난 10월부터 이스라엘 하마스 분쟁이 나왔는데 그렇죠. 사실 이제 이번 주말에 미국이 후티 반군을 공습했는데 이게 이제 저도 이제 뉴스를 보니까 마치 토마호크 미사일이 날아가니까 예전에 이라크 전쟁 때처럼 그쵸. 이제 그런 모습이 나는데 이 공습이 한 번에 그치지 않고 지난 주말에 몇 차례에 걸쳐서 계속 이어졌거든요. 이제 궁금한 게 아마 저희 시청자분들도 그럴 것 같은데 사실 우리가 이미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나 혹은 지금 이스라엘 하마스 사태 이후에 방산주에 대한 기대, 해운주에 대한 부분이 주가가 좀 많이 올랐다라고 생각되는데
이게 지금 이번 사태와 맞물리면서 단기적으로 접근이 좀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좀 해주시는 거죠. 일단 저는 이 이슈는 충분히 이제 단기적으로 체크를 계속 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일단 기존의 항로를 이제 이용을 했을 때보다 지금 이슈가 되다 보니까 우리가 희망봉을 통해서 이제 우회의 경로로 이제 오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기존 항로보다는 9,000km를 지금 더 돌아와야 되는 상황. 그리고 이제 소요 기간 기준으로 봤을 때는 많게는 보름까지도 지금 이 기존의 항로보다는 더 오래 걸린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 당연히 수혜주와 피해주로 이제 나뉠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러니까 대표적인 지금 피해주라고 하면 어제 이제 드디어 저녁에 미국에서 뉴스가 하나 나왔죠. 테슬라 유럽 공장에서 예. 부품 수급이 안 돼서 2주 동안 쉴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왔어요. 이게 지금 첫 번째 뉴스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럼 이게 비단 테슬라만의 문제일 것이냐? 아니다라는 거죠. 그렇다라고 하면 결국엔 제조업, 그러니까 우리나라 기준으로 보면 지금 유럽의 매출 비중이 많은 쪽 LG전자의 주가의 모습이 이미 답을 저는 주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LG전자 물론 전장 사업부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큰 기업임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주가가 좋지 않았고 지금 다른 기업도 좋음에도 불구하고 어제도 좋지 않았어요. 그렇다라고 하면 이 LG전자가 테슬라처럼 유럽으로 지금 가야 할 물량들이 늦게 가거나 지연되거나 그러면 실적에 대한 부담이 나타날 수밖에 없겠구나라는 피해주가 또 생길 수 있고 그렇죠. 대신에 또 피해주만 생기는 것이 아니라 수혜주도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대표적으로 보면 바로 이제 이 상하이 컨테이너 운임 지수 이쪽을 꼭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사실 이제 코로나19 때 엄청나게 많이 올라갔었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에 다시 폭락이라기보다는 제자리로 찾아오고 있었던 과정이었죠. 일단 지난해 이때쯤에는 1000포인트 밑에 있었던 이 운임 지수가 1월 5일 기준으로는 거의 1900포인트까지. 그러니까 이게 한 3개월 만에 2배 올랐다 그렇죠. 그렇죠. 거의 2달 반에서 3개월 동안 뭐 엄청나게 지금 많이 오른 상황이 있고 만약 지금 이 구간에서 미국과 이란이 조금 더 감정적으로 자존심 싸움으로 진행이 된다라고 하면 조금 더 올라갈 가능성도 높고 문제는 뭐냐면 이 운임 지수가 올라가는 것도 올라가는 거지만 이 이슈가 장기화된다라고 하면 당연히 피해를 보는 쪽은 주가의 조정이 있을 수밖에 없다. 그럼 반대로 생각해 보면 당연히 그들이 힘든 만큼 다른 쪽에서는 반사 수혜를 또 입을 가능성이 높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을 해보면 당연히 운임지수와 직접적으로 연관이 되는 기업들은 저는 계속해서 좀 지켜봐야 된다. 그런데 지금 흥하해운이라든지 대한해운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너무 빠르게 강하게 올라왔고 그들의 시총 자체가 굉장히 작습니다. 네, 흥하해운도 그렇고 뭐 대한해운도 그렇고 지금 이렇게 많이 올라와서 이제 겨우 이제 9천억을 이제 넘어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 이쪽을 보시는 분들은 저는 오히려 상대적으로 좀 그동안 개별 이슈가 있어서 덜 올랐었던 HMM을 한번 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는 의견 한번 드리겠습니다. HMM은 사실 그렇게 반응 오진 않았다 그렇죠. 그렇죠. 주가 전략 자체가 아직 조정을 받은 가운데서 지금 현재 상승폭이 그렇게 크진 않기 때문에 네. 저도 HMM 같은 경우는 단기적으로 충분히 공략이 좀 가능해 보일 것 같은데 그럼 본부장님 보시기에 네. 이렇게 지금 이번 지정학교 리스크에서 해운주 다음으로 우리가 관심을 좀 가져볼 섹터는 그러면 해운주 외에 어디라고 생각하시는 거죠? 당연히 이런 지정 확정 리스크가 나오면 딱 하나밖에 없지 않습니까? 무기 만들고. 근데 앞서서 이제 대표님께서 뭐 미사일 이야기를 하셨는데 결국 이제 방산주를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저는 방산주를 크게 두 가지 부류로 좀 나눠드리고 싶어요. 그게 무슨 이야기냐? 대형주, 그러니까 한국항공우주, 한화시스템 이러한 쪽은 대형주. 근데 여러분들 뭐 테마적으로 트레이딩 하신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빅텍, 스페코, 퍼스텍 이런 소형주들도 있거든요. 근데 이제 지금 이 뉴스에 방산주, 대형주가 민감하게 움직이는 거냐 아니면 소형주가 굉장히 빠르게 움직이는 거냐 이것을 나눠놓고 봤을 땐 사실 대형주 쪽보다는 지금 소형주가 조금 더 빠르게 움직이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대형주들 실적 너무 좋습니다. 소형주들 실적에 대한 불확실성이 굉장히 지금 많이 아직까지는 남아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트레이딩을 하실 거라면 방산주 그 안에서 소형주를 보시는 게 맞지만 그것은 너무 위험할 수 있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오히려 이 방산주들 대형주들 있지 않습니까? 길게 보실 수 있는 분들은 지금의 구간도 나쁘지 않다라는 의견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사실 이제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대형주 같은 경우는 뭐 넥스원이든 어디든 대부분 보면 주가가 그렇게 생각보다 많이 조정받지 않았고 실적 기반으로 해서
또 지금 기대치가 좀 있는데 사실 어떻게 보면 좀 전에 말씀하셨던 이 빅텍 같은 이런 기업들은 그렇죠. 물려있던 분들이 굉장히 많으셨었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제가 아는 지인분도 물려있다가 이번에 반등이 딱 나오니까 자 여기서 그러면 팔아야 되느냐 아니면 이번 기회에 조금 더 수익을 취해야 되느냐 굉장히 고민하시더라고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는 조금 더 가져가셨으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이들이 또 가장 민감하게 움직이는 뉴스가 또 하나 있습니다. 북한의 김정은 연초가 역시. 되고 올해 바이든과 트럼프의 대통령 대선이 있기 때문에 나 너희들과 이야기하고 싶어 그걸 미사일을 쏘면서 이 의미를 전달을 할 가능성이 저는 굉장히 높다는 생각이 듭니다. 북한에서 어떤 미사일을 쏘든지 간에 뭐 테스트를 하던 뭐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가장 민감하게 움직이는 쪽이 이쪽이거든요. 그래서 그동안에 이제 보유를 하시면서 고민 많으셨던 분들 같은 경우에는 조금은 더 가져가 보셔도 괜찮지 않겠는가. 대신에 이 종목을 가지고 50%, 100%, 200% 이런 수익을 원하시는 건 저는 욕심이다. 네, 그동안 물려 계신 거 생각을 해서 그냥 5에서 10% 정도의 수익이 나오게 되면 저는 수익을 좀 실현을 하시고 오히려 이제 투자의 관점으로 본다라고 하면 이런 한국항공우주가 더 유리할 수 있다라는 의견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한국항공우주 아마 많은 분들이 지금 여기서 사도 될까요?라고 물어보시는 분들 많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제가 수주 잔고를 체크를 해봤더니 2020년도, 그러니까 지금으로 이제 약 4년 전이죠. 4년 전만 하더라도 한국항공우주의 수주 잔고가 3조가 조금 넘었어요. 그것도 엄청나게 큰 금액이거든요. 그런데 작년 말 기준으로 수주 잔고를 보니까 25조가 되었습니다. 즉 수주 잔고가 8배 올랐어요. 그러면 상식적으로 2020년 대비해서 지금 가격도 8배 정도는 올라도 괜찮다라는 전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이제 많이 올라봐야 지금 5배도 안 되는 그러한 상승폭을 좀 보였기 때문에 저는 한국항공우주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지금보다 더 좋은 모습을 좀 보일 수 있는 구간이 여전히 많이 남아있다. 그러니까 LIG 넥선처럼 뭐 엄청난 대형 호재가 나와서 올라가진 않겠죠. 하지만 실적 기반 베이스로 봤을 때는 저는 충분히 길게 보신다라고 하면 한국항공우주도 좋다. 여기에 추가적으로 팁은 아무리 좋다 그래도 여러분들 분할 매수 천천히 접근하시는 전략을 유지하셔야 된다라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저희 이제 아무래도 김태선 본부장님도 저희와 같이 이렇게 호흡을 맞춰주면서 비슷한 성향이신데 어쨌든 이 주식 투자라는 게 어떻게 보면 든든하게 중장기 투자, 분할 투자에서 받쳐줄 수 있는 종목을 먼저 선택을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모멘텀을 가진 종목들을 단기적으로 조금 여기 추가해서 보시는 전략으로 아마 말씀을 좀 해주신 것 같습니다. 오늘 해운주와 이 방산주에 대한 전략적인 부분 그리고 종목까지 말씀해 주셨는데 오늘 처음 나오셨는데 네. 우리 그 연초에 조정을 많이 받고 있어서 상당히 기분 나쁘실 것 같은데 투자자분들이 올해는 연초에 어떤 전략으로 주식시장을 하면 좋을지 마지막으로 이 부분 말씀을 드리고 한번 마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이건 성향에 따라서 좀 많이 달라질 수는 있을 것 같은데요. 저는 올해 1월달 같은 경우에는 이미 이 스케줄이 굉장히 많았었지 않습니까? 이벤트가 많았었죠. 벌써 JP모건 컨퍼런스 CES 2024 끝났습니다. 이제 그렇죠. 마무리가 되었기 때문에 맞아요. 사실 그들을 이유로 올랐었던 종목군들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 저는 빠르게 어느 정도 일정 부분은 정리를 하신 게 맞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 대신에 그들과 관련해서 주도 업종을 가지고 계시다라고 하면 저는 조정 너무 걱정할 필요 없다 생각이 듭니다. 며칠 뒤면 이 갤럭시 언팩 행사도 있고 또 이제 1월 말 되면 FOMC에 대한 이야기도 있을 것 같은데 또 이번 FOMC는 우리가 뻔한 이야기를 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변수는 그렇게 많지 않다. 단지 이제 수급적으로 변화가 많았었던 우리나라 증시에 수급만 회복이 된다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었던 제대로 된 기업들이라고 하면 저는 충분히 더 좋은 모습을 보이는 그러한 가정이 될 수 있으니까요. 아직까지 크게 고민하고 걱정하실 필요 없지 않겠는가. 대신에 이 주식 시장이라고 하는 게 언제 돌발 변수가 나올지 모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이 포트 한 켠에는 여차하면 미국과 이란의 신경전에 대비해서 해지를 할 수 있는 종목도 내가 넣어놔야 되겠다라는 마음가짐만 먼저 준비를 해놓으시는 게 좋지 않겠는가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이제 비슷한 시각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시장을 부정적으로 볼 필요 없고 긍정적으로 볼 필요 없고 조정은 조정일 뿐이다. 다만 이제 좀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주식 투자를 하면서 메인 종목에 대한 흐름을 가지고 가겠지만 또 오늘 말씀드렸던 이런 지정학적 리스크와 관련된 종목이 그 중에서 특히 우리 김대성 본부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펀더멘털에 좋은 종목을 조금 포트에 끼워 놓으시면
조정 구간이나 이럴 때 조금 더 해지 기능도 있으니까 이런 부분 잘 참고하셔서 조정 구간에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긍정적으로 출자를 올해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경제창위에서 그동안 계속 방송을 하면서 말씀 좀 드렸는데 사실 그 저희가 이제 뭐 여의도에서 같이 방송하는 많은 애널리스트 분들이 올해는 좀 무기투합을 해서 뭔가 우리 시청자분들한테 좀 더 깊이 있고 실성 있는 정보를 좀 드리는 게 어떨까 해서 사실 저희가 이번에 그 네이버 프리미엄 컨텐츠를 새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아마 이제 아래쪽에 고정 댓글에 보면 그 주소가 나갈 건데 네이버 프리미엄 컨텐츠에서 ISS 혹은 여의도 탑 클래스 이렇게 쳐보시면 아마 그 저희와 함께 하시는 뭐 김재선 본부장님도 이렇게 참가를 하시는데 아주 양질의 정제된 컨텐츠가 있습니다. 꼭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연초에 제일 먼저 초대 손님으로 우리 김재선 본부장님 모셨고요. 아마 이제 앞으로 계속 나오실 겁니다. 계속 나오실 거고 또 다른 애널리스트 분들이 여기에 또 참여해서 같이 나오실 거니까 항상 저희 경제창 위 주목해 주시면서 연초에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말고 행복한 투자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김재선 본부장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